이런 육면체가 안에 있다고 쳤을 때 이 육면체를 그리라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거예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똑같은 거고 실제로 같습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이렇게 그리면은 이 그림은 매우 수학적인 그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거를 대체적으로 겨냥도 이런 말로 우리가 학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공학적인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마치 치수를 재고 자를 대가지고 선을 그으면은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투시도법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그림이 될까? 이제 그런 물음이 나오겠죠. 이게 실제적인 공학적인 그림이라면 투시도법을 적용을 하면은 여기 이 물체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앞 모양은 이렇는데 쭉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보는 이것의 거리는 길이는 같아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의 길이는 달라요. 이것의 길이는. 여기서는 같았잖아요. 여기서는 다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과 이것의 길이도 달라요. 이것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는 이것과 이것의 길이가 같았는데 이게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러느냐? 멀고 가까운 것을 그림상에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어떤 원칙 하에서 저쪽으로 향하는 초점을 향해 이 선들이 간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이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투시도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수학적으로 그린 그림이고 이거는 그 수학적인 데다가 투시도의 개념을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보이는 것과 비슷하게 그리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자연의 풍경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자연 풍경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은 했지만은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릴 거냐, 이렇게 그릴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그려야 우리가 사실적인 그림에 가까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건물들을 보면은 건물이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 뭐 이게 예를 들어서 3층, 4층짜리 건물이다 하면은 이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집은 내 눈에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여기에 소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소점이 하나 있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다른 겁니다. 실제로는 같은데 층 높이는 예를 들어서 이게 3m라면 똑같은 높이일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먼 것은 더 작게 보인다는 거죠. 이 투시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조금 알고 있으면은 스케치가 왜 빨라지느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내가 풍경을 예를 들어서 이런 풍경이 있다 칩시다. 이런 풍경이 있는데 여기에 집들이 이렇게 막 존재를 하고 있는 이런 풍경이고 옆에 도로가 이렇게 있더라 하는 이거를 내가 내 그림에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가져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 처음에 이 물체를 보고 이걸 그리고 또 이걸 그리고 순서적으로 이렇게 뭐 그려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세밀한 관찰이 아니고는
요 질서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인식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아, 요쯤에 소쯤이 있어가지고 제 집들은 이렇게 배치를 할 거야. 배치가 될 거야. 실제 풍경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이 훨씬 실제 모습에 가깝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로 설명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은 한번 경험을 해보면은 그게 훨씬 그림 그리기에 편리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은 현장에 야외에 나가서 물건을 스케치를 할 때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미 이렇게 스케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 집은 고민할 필요 없이 여기 작다는 거를 내가 인식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스케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건물을 어떤 질서하에서 스케치를 해 나가면은 아주 복잡한 거리도 매우 쉽게 스케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놓는 게 굉장히 그림 그리는데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반 스케치에서 초점과 투시도법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점으로 돌아가면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한 설득력이 좀 생기는 거죠. 풍경을 좀 더 손쉽게 내 화면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그런 기초적인 이해는 조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점과 투시도법이 우리 어반 스케치라는 이 장르의 그림에 굉장히 유효할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소점과 원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점은 사라지는 점이에요. 어디로 향하여? 내가 시선을 두는 끝점으로 향하여. 그러면은 화면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이 소점은 내가 서 있는 이 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게 소점이 위치해야 될 때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서 있다기보다는 내가 바라보는 점에 있어요. 이게 소점이 위치해야 될 점입니다. 이게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선상이 어딘가에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필이면 여기에 있어요. 이건 어디냐? 이렇게 수평으로 선을 그어보면은 이 선은 수평선이고 지평선이고 하는 그 선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내가 바라보는 이것은 내 시선의 끝점은 내가 서 있는 지점과 수평선의 교차점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소점입니다. 이게 소점이에요. vanish point, 사라지는 점, 소실점. 모든 시선은 여기를 향해서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수평선과 지평선은 그럼 뭐냐? 수평선, 지평선은 그림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존재를 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리기 전부터. 수평선은 늘 같은 위치에 있어요. 수직선도, 지평선도 늘 같은 위치에 있어요. 바다에 가면 수평선이 되고 저 들판에 가면 지평선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위치는 늘 같은 위치에 있는데 이게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하는 거는 내가 물체를 내려다보느냐 올리다보느냐는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차후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어떻든 이 수평선이라는 존재하는 선 하에서 내가 서서 바라보는 끝점을 바라보는 선의 수직선 그것이 모이는 점에 소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원칙은 3차원의 세계에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이 변한다면 이제 차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소실점의 위치가 결국에는 이 전체 화면을 좌우하게 되죠. 말하자면은 내가 한 10층 정도의 위치의 베란다에 서서 도시를 바라본다 하면은 이 도시는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집들이 이렇게 도열을 하고 여기에 도로가 아주 넓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도로만 바라보는 거죠. 이거는 내가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 거리를. 그러면은 이 수평선과 이 소실점이 수직선이 만나는 이 소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에 있는 거죠. 반면에 내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거리를 본다 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집들은 굉장히 수직이 강조되고 바닥은 아주 작게 이렇게 표현돼요. 요거는 이 수평선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고 이렇게 만나는 이게 소실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소실점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은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되겠죠. 이 수평선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요거에 따른 변화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바라보는 시점이 또 변한다면 그림은 어떻게 될까? 이런 화면에서 수평선은 여기 정해지가 있는데 내가 이쪽에서 바라본다 하면은 요렇게 도로가 형성이 되겠죠. 요렇게. 그럼 이 건물들은 요렇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서 있는 왼쪽 편에 있는 건물들은 굉장히 좁은 폭으로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들은 넓은 폭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기에서 수평선이 요점이 있다고 보고 내가 바라보는 시점을 여기에다 두면은 역시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도로고 그림에서 왼편의 건물은 굉장히 크게 보이고 오른편의 건물은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좁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수평선이 위치에 따라서도 그림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지만은 이 내 시선의 위치에서도 그림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어떤 장면을 현장에 가서 그림을 그리겠다 하면은 우선 자리를 잡게 되겠죠. 내가 대상을 바라볼 시점.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는다 하면은 내가 카메라를 들이대는 그 포인트.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내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내 인식 속에는 어떻게 보이는 것이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에 적합하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오른쪽 편의 건물들이 훨씬 크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오른쪽 편 건물들 위주로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면 이렇게 내가 미리 자리를 여기에서 잡아 놓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왼쪽 편에 있는 건물을 그리겠다면 이쪽 편으로 내가 시선을 옮겨가지고 사진을 찍든지 스케치를 하든지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인식 속에서 이 그림들은 내가 정한 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바닥 부분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물건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무수한 자동차를 내가 그리고 싶다. 그게 내가 그리고 싶은 오늘 그림의 주제다. 이러면은 상당히 높은데 맞은편 건물의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겠죠. 그때는 이 시점을 굉장히 높이 잡아가지고 바닥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바닥에 있는 물건들보다는
이 건물들에 있는 예를 들자면 간판들이라든지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가로등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그림 속에 주제로 담겠다 하면은 내 시선을 팍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의식을 하지 않아도 내가 가서 앉는 자리라든지 내가 카메라를 대는 포인트가 벌써 이런 자리에 가 있어요. 내가 저 풍경을 내 화면 속에 어떻게 끌고 오겠다는 의지가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 풍경들을 내 화면 속에 끌어들여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때 투시도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투시도법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이야기했던 소점이라는 거죠. 사라지는 점. 이것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성격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찰 포인트고, 또 하나의 문제는 모든 물건들은 이 소점을 향해서 사라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풍경을 인식을 할 때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이 건물을 스케치를 할 때 가상의 소점을 내가 잡아놓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 그 똑같은 높이 건물이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이것보다는 작게 이렇게 스케치가 되겠죠. 그럼 저 뒤에 가는 이 옆에 건물이 이것보다는 더 높다 하면은 또 비례로 봐서 대략 이런 정도의 스케치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 소점과 투시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 있으면은 그 무수한 물체들을 내 화면 속으로 끌어들이기가 훨씬 편해진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 소점과 수평선, 내가 선 위치 이런 관계들이 가지는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림은, 특히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이 도시의 그림은 대체적으로 이런 질서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쉽게 이해를 하고 빨리 우리가 그림 속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초점과 투시도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점이라는 이제 개념을 이해를 했고, 이 소점이 위치하는 곳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게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나는 점이 소점이고, 거기로부터 이 사물들의 배치가 시작이 되며, 그거를 쉽게 이해를 하면은 그림을 우리가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소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투시도법에는 이 소점을 인식을 하고 그림 그리는 법을 만들어낸 것이 투시도법입니다. 그래도 물건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어색하지 않게 그리는 방법을 연구를 한 게 투시도법에 대한 연구예요.